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전문방송 부산행의 조찬훈입니다. 자, 10월 5주차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마지막 주간이라서 그런가요? 마지막 주간이라서 그런지 이 금요일과 일요일에 펼쳐지는 이 모든 경주들이 거의 풀게이트로 지금 꽉 찬 게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혼전도가 짙은 경주들이 몇 개 경주가 좀 보이고 있고요. 또 나머지 경주들은 또 인기마 접전 경주들도 또 몇 개가 보이고, 이 경마판도 지금 10월 마지막 주간이라서 약간의 혼전도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대한민국도 상당히 좀 혼전 속에 빠져 있죠. 좀 빨리 이런 일들이 잘 처리가 돼서 좀 살기 좋은 세상이 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자, 세상은 세상이고요. 경마는 또 경마대로 진행을 해야 되죠. 자, 이번 주간 10월 마지막 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하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그런 공지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서울과 부산에 기수 오픈 챔피언십 그런 거를 지금 딜레이를 좀 하고 있는데 크게 메리트가 있거나 경마편에 이게 그렇게 다가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주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마사회에서 자기네들이 뭔가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0월 마지막 주간 10월 28일입니다. 금요일에 펼쳐지는 10개의 경주 중에 조찬은 부산행에서 5경주와 7경주를 메인과 준메인 경주로 잡아봤습니다. 자, 5경주를 중반부에서 메인으로 잡아봤고요. 7경주 중후반부인데요. 7경주 준메인으로 잡아봤으니까 자, 5경주하고 7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10월 28일 금요일 1경주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풀게이트 12마리가 접전을 펼치는 경주인데, 자, 일단 이번 경주는 눈에 띄는 한 마리가 딱 보이는 경주죠. 5번 아데레이스. 직전 데뷔전에 11번 외곽게이트 출발을 불리함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3차계 발걸음을 보여주었는데, 자, 이번 경주 편성은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죠. 그리고 게이트도 안쪽으로 들어왔고 무엇보다 이제 적임 기수인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5번 아델 에이스는 이번 경주 출마로 좀 볼 수가 있겠다. 자, 서승훈 기수가 요즘에 약간 좀 슬럼프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자신감을 빨리 회복을 해서 슬럼프를 빨리 털고 나와야지 내년 또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무쪼록 서승훈 기수 1경주부터 시원하게 우승하면서 슬럼프 탈탈 털어버리기를 좀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5번 아데레이스를 축으로 후차권은 약간 좀 난타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1번 프리케어. 프리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주행검사만 3번을 치르고 데뷔전을 지금 치르는 마필인데 기본기는 괜찮아요. 거기에다가 최적전개가 가능하다. 자, 김태경 기수가 지금 앉아있는데 부산에서는 최고층 기수죠. 나이가 있긴 있어도 한 번씩 승부 걸리면 후배 기수들 보란듯이 자기가 한 번씩 까고 들어오는 그런 걸 봤을 때도 아직도 좀 건재하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투리케어 김태경 기수 상태도 좋고요. 지금 최적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봐줘야 될 마필이고, 그리고 7번 시티위너의 다실바 기수는 아직 그 주행검사 때 말이 선행을 가면서 모래를 맞아보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그거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자, 10번 투데이, 그 다음에 11번 큰 마법. 지금 11번 큰 마법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는 원게이트 출발, 지금 두 번째 경주는 11번 외곽게이트 출발, 좀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데뷔전에서 보셨듯이 기본기는 좀 갖춰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 10번 투데이는 전형적으로 19주말답게 패스 타임이 좋진 않아요. 5초에 우승을 하면서 주행검사를 패스를 했는데, 자, 주행검사 끝나고 난 다음에 데뷔전에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방이죠. 대표적으로 19주 마방. 10번 투데이 같은 경우는 주행검사 때 그 마체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목의 움직임이라든지 다리에 쓰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좀 부드러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부드럽게 뛰는 말들이 장거리를 좀 잘 뛰거든요. 그래서 이 10번 투데이 같은 경우는 단거리,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 가지고 있는 기량을 좀 발휘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1경주는 5번 아데레이스를 축으로 꼬리 찾기입니다. 자, 아데레이스를 축으로 1번, 7번, 10번, 11번 이 정도에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잘 한번 지켜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경주입니다. 역시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2마리 풀게이트, 꽉 찬 게이트인데, 참, 저 이게 데뷔전 이 주행검사 할 때부터 말리는 보고 상당히 웃었거든요. 우사인 노트. 좀 우사인 볼트가 그때 당시에 이제 올림픽 할 때 이 말이 이렇게 데뷔하면서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사인 노트, 볼트가 아니고 노트인데, 제 경험에 의하면 더비가 들어가는 말, 그리고 이름이 좀 센 말들이 잘 뛰는 말이 없어요, 정말. 이 이름이 세면 좀 말들이 치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듣거든요. 우사인 노트도 우사인 볼트 뭐 한 10분의 1만 따라가도 좋을 텐데 원체 발걸음이 없어서 말 이름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앞으로 기대치가 전혀 없는 마필 같아요. 자, 일단 이경주에서는 가장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마필이 안쪽에 있는 1번 얼음공주죠. 분명히 제가 이거 데뷔전 뛸 때 말씀을 드렸어요. 김어수 기수가 정말 좋은 말 한 마리 만난 것 같아. 좀 잘 타서 오크스까지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대가 너무 과했나요? 김어수 기수가 데뷔 전에 정말 이해하지 못할 발걸음을 좀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초반부터 너무 힘서진을 많이 해서 이 어린 데뷔전을 치르는 어린 안말한테 이 페이스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못 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가다가 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여하튼 다시 안쪽 원게이트입니다. 원게이트 출발에 선행은 마타는 당상이고 김영근 기수로 기수 교체가 됐어요. 한번 뭐 뛰고서 바로 벤치를 먹었는데 이런 거는 뭐 기수가 솔직히 할 말이 없죠. 만약에 이번 경주에 김영근 기수가 선행을 제대로 가서 못 들어왔다 그러면 김호수 기수가 다시 할 말이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입니다. 김영근 기수가 기승을 해서 원게이트 출발이면 뭐 주행검사 때 보여준 그 발걸음 그대로 여유 있게 우승을 좀 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 마필이고, 자, 1번 얼음공주를 축으로는 지금 뭐 다른 마필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특히나 먼저 보이는 마필이 8번 에그니스. 데뷔전을 상당히 좋은 발걸음으로 입상을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지금 뭐 송경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뭐 최성현 기수보다는 송경현 기수가 기승술면에 있어서는 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8번 에그니스는 데뷔전보다 더 보여줄 발걸음이 남아있는 마필이고, 직전에 다실바 기수가 기승하면서 최적 전개를 해줬던 파티 투나잇, 데뷔전 치르고 나서 좀 더 발전된 발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서승훈 기수 기승을 하고 있죠. 1조 승부 기수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티 투나잇의 가능성을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외곽에 있는 마필들은 좀 뭐 별로입니다. 별로 눈에 띄는 마필이었고 오히려 안쪽에 있는 2번 큰 자유, 32조 마방에서 지금 조창욱 기수가 주행검사부터 실전 경주를 계속 기승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기수 변경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 정말 제가 봤을 때도 기수가 조창욱 기수가 아니고 조금 라스트 말머리가 강한 기수가 탔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고 저도 판단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조창욱 기수도 인정할 거는 자기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기승술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사토시 기수 잘 타는 기수는 아니죠. 특히나 스타트가 전혀 안 되는 기수고 전개도 잘 안 되는 기수인데 사토시 기수도 경력이다 보니까 잘 타는 것들이 좀 있어요. 라스트에 이 제거를 물리고 말을 좀 편안하게 끌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 국내산 기수들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뭐 당연히 그 정도 말 탔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사토시 기수도 그렇게 썩 뛰어난 기수는 아니지만 주창욱 기수보다는 조금 낫다라는 평가를 좀 할 수가 있겠다. 자, 얼음공주를 축으로 2번, 뭐 7번, 8번 이 정도 세 마리 선에서 뭐 종기가 될 수 있는 이경주로 생각이 됩니다. 상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연달아서 6등급 1000m 경주 12마리 풀게이트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좀 믿을만한 마필이 없는 편성이에요. 발걸음이 딱 눈에 띄는 마필이 없는 약간은 좀 부진마들의 편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편성에서는 제일 먼저 조건이 앞에 가는 말, 일단 선행하고 선입을 갈 수 있는 말들이 기회는 좀 잡고 있죠. 그리고 경주 경험이 적은 말 이렇게 좀 먼저 추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좀 추려본다고 하면 이 7번 타임리스 4월에 주행검사를 하고 다시 좀 이제 쉬었다가 10월에 다시 주행검사를 하고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4월에 주행검사 할 때도 걸음이 좋다고 바로 보자고 체크가 돼 있었습니다. 10월에 주행검사 할 때는 약간은 좀 무거운 느낌을 받았었는데 뭐 주행검사 치르고 나서 좀 더 훈련을 거듭하면서 좋아진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편성을 워낙 잘 만났어요. 이렇게 우리끼리 하는 말로 좀 부진마필들 편성 안 되는 말들이 많이 있을 때는 이런 7번 타임리스 같은 애들한테 기회가 훨씬 더 열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이 7번 타임리스를 여러분들께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 자, 뭐 안쪽에서 최적 전개가 가능합니다. 1번 퀸 미디어 양영남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직전에 사토시 기수가 1300에 기승을 했어요. 1300 택도 없죠. 1000m니까 이번에 한번 더 보는 거예요. 1300이면 지워야 됩니다. 하지만 1000m의 안쪽 온게이트 출발 최적 전개 가능하다. 뭐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1번 퀸 미디어와 함께, 자, 보렐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헌터 2조 강영권 조교사 마방의 마필인데, 이쪽 강영권 조교사 마방도 이제 싸그리 맛이 갔죠. 완벽하게 맛이 가서 이제 처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물 들어올 때 노저었어야 되는데 뭐 그러지 못하고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마방이 사그리 좀 맛이 간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뭐 보렐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보렐리 기수 직전에 설동복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12번 외곽 게이트라서 약간 좀 전개가 수월하지는 못했어요. 이제 좀 차라리 아예 후미권으로 가든지 아예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그렇게 외곽 감아두는 그런 전개로는 좀 힘든 마필, 뭐 발걸음이 좋은 마필도 아닌데 그렇게 남들보다 더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되고 있죠. 이번에는 1000m 다시 이제 안쪽 게이트의 보렐리 기수 편성도 도와주고 있다. 이번 경주까지는 좀 한번 볼 수가 있는 마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자, 역시 외곽에 지금 이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 파티 컨셉이라는 마필인데, 자, 15조 마방에서 서승훈 기수를 기승을 시켜놨습니다. 이번 경주 좀 앞에 가는 말들이 몇 마리 있어요. 이제 이 11번 파티 컨셉이 좀 외곽에서 앞선을 빨리 가담을 하면 좋을 모양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11번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서승훈 기수가 어느 정도 기승술로 좀 커버를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저는 데뷔전 치르는 말들을 좀 먼저 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7번 타임리스라든지 11번 파티 컨셉을 축으로 안쪽에 최적 전개 가능한 1번 퀸 미디어와 이번에 기수 변경으로 변화 모색하고 있는 5번 영광의 헌터까지 뭐 이 정도 4마리 정도 살펴볼 수 있는 3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4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 3경주도 약간 좀 능력 부진마 편성이었는데 이번 4경주는 정말 능력 부진마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뭐 12마리가 출전하는데 진짜 12마리 중에 볼만한 말이 없어요.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을 좀 갖다 모아놨는지, 이런 말들 뛰고 있는데 이 파트 2라고 말하기 정말 창피하죠. 대외적으로 정말 창피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말들은 마사회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줘야죠. 아무리 뭐 마주들은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자기네 재산인데 아깝잖아요. 마사회에서 어느 정도 보완책을 마련해서 정말 부진 마필들은 좀 이렇게 빨리빨리 정리를 좀 하고 악병 마필들도 좀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10년 전에 기수할 때 그때부터 계속 얘기가 되오던 바였는데 마사회에서 그런 결단을 못 내리더라고요. 그냥 똥말도 말이라고 계속 쓰는 막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한국 경마가 발전이 없는 겁니다. 뭐 출주 장려금 주고 뭐 나가가지고 그냥 뛰기만 하면 사료값 주고 뭐 한 달 다시 또 굴러가니까 이런 말들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주구장창 필요도 없는 말들. 뭐 여튼 각설하고요. 4경주 12마리 마필인데, 자, 여기에서도 뭐 볼 수 있는 마필은 그래도 순위는 정해지죠. 순위가 정해져야 경마가 끝나니까. 일단 외곽에 있는 12번 이기쁨 그대로도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 워낙 경주 36번인가요? 36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2차가 한번 들어온 게 다예요. 아예 뭐 이제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진짜 똥말이죠. 이거 버릴 수는 없는 마필인데 이번에는 뭐 찬스는 좀 갖고 있는 것 같다. 왜냐면 이 12마리 마필들 중에 추임력은 좀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이 12번 이기쁨 그대로기 때문에 버리기는 좀 아까운 말이고 가지고 가야 될 마필 같고요. 자, 9번 빅골드는 지금 4전을 뛰고 5전째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는 사토시 기수가 정말 약편성에서 진이겨서 입상. 이 웬만한 약편성도 아니었죠. 정말 약편성이었어. 그때 당시도 약편성인데 정말 진이겨서 입상. 이번에 다른 말들하고 비교해보면 아직까지는
보여줄 발걸음이 조금은 성장세에 있을 수 있는 마필이 이 9번 빅골드이기 때문에 이 9번 빅골드 지금 뭐 직전에 사토시 기수가 기승하고 뭐 쥐어짜서 입상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기성술이 월등하게 좋은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빅골드의 가능성을 좀 믿어볼 수가 있겠고 자 감량 이점을 노리는 마필 12번 8미라 조교 때만큼만 뛰면은 여기에서 대가리예요 8미라는. 근데 조교 때는 정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전에서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마필이 이 11번 8미라입니다. 자 마이너스 3kg의 감량 이점이 있습니다. 정도윤 기수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탄다 그러면 이런 편성에서는 안 될 말은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번 8미라도 이번 경주 좀 눈에 띄는 마필이고 자 6번 프렌치걸 지금 뭐 이제 아직까지는 보여줄 발걸음이 많이 있는데 직전 경주 1000m에서는 뭐 그렇게 특별한 발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은 무기는 하나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간다는 거. 자 지금 이 빅골드가 5전째, 프렌치걸이 2전째로 이 두 마필이 가장 낮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인데 이 프렌치걸이라는 마필은 축으로 갖고 보기엔 정말 불안한 마필이에요. 왜 그러면 이 선천적으로 머리가 좀 높은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머리가 좀 높은 모습은 발걸음도 높게 올라오고 그러면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가 훨씬 더 불리할 수밖에 없죠. 낮게 깔고서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들려가지고 이렇게 위로 뛰는 모습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할 때 딱 자세를 취하죠. 낮게 깔고 힘차게 박차고 나가는데 머리를 들고서 이렇게 손을 위로 아래로 흔들면 스피드가 나오지 않아요. 말들도 똑같거든요. 똑같은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6번 프렌치걸이 뭐 이번까지는 야편성에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다음번에 거리가 늘고 어지간한 편성에 들어가면 힘든 마필인 것 같다. 저는 9번 빅골드를 여러분들께 추후로 추천을 드리겠고 자 6번 프렌치걸 11번 8미라 12번 이기쁨 그대로 자 그 중에서도 12번 이기쁨 그대로가 추진력은 가장 좋기 때문에 저는 9번과 12번을 여러분들께 좀 강하게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제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000m 단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빠르게 메인 승부처를 잡아봤습니다. 잡은 이유는요. 이번 경주 안쪽에 있는 3번 타이거슬램과 외곽에 있는 10번 에버그린 트리가 강한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해줄 경주입니다. 10번 에버그린 트리는 외곽으로 밀려났지만 기본적인 발걸음의 사이즈는 정말 여기에서 가장 센 말이죠. 유광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10번은 게이트기는 하지만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 자 3번 타이거슬램도 뭐 17점 하방에서 모처럼 임성실 기수를 기승을 시켰네요. 직전 경주 모습으로 보자면 1000m는 가능한 전력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마리의 동반 입상은 좀 힘들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뭐 앞에 가는 말들도 많아요. 당연히 1000m 경주답게 초반 스피드가 빠른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포지션을 지금 나올 수 있는 전개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10번 에버그린 트리가 원사이드하게 선행을 간다 그래도 이 다른 마필들이 자기네들도 뭘 좀 한번 해보겠다 싶어서 좀 같이 덤비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에버그린 트리가 오버페이스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있던 복병 마필이 찬스를 맞았고 컨디션도 좋다. 훈련도 잘 되어 있다 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번 경주 이렇게 뭐 초철배당으로 팔릴 말들 놓고 때리는 것보다 정말 전개상의 이점도 가지고 있고 컨디션이 확인이 올라온 살아나는 모습으로 보이는 그 복병 마필을 놓고서 이번 경주 한번 때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때리기도 좋죠. 왜 그러냐면 뭐 3번 타이거슬램이라든지 10번 에버그린 트리는 이미 발걸음이 좀 검증이 되어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그 중에서도 10번 에버그린 트리를 강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자, 복병 마필 놓고 같이 붙여서 때리면 되는 거죠. 자, 이번 5경주 자, 메인 승부답게 뭐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배당이 좀 나오는데 자 배당이 나오는 만큼 여러분들께 제가 제대로 좀 한방 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제6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1200m 경주, 6경주는 제가 평일 분석글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린 글이죠. 경주죠. 자, 6경주. 지금 12마리가 출전을 했는데, 원래 애시당초는 15마리인가요? 14마리였죠. 14마리였는데, 한 마리는 아예 출전을 시킬 생각이 없었고, 육중화봉 마필, 아예 출전을 시킬 생각이 없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는 제가 봤을 때 다음 주를 준비하는 것 같다. 딱 2마리 빼고서 이제 12마리가 그대로 다 출전을 했던 경주인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해드렸습니다. 4마리 좀 풀어드렸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관심을 많은 현장에서 인기를 끌어주는 마필이 3번 거위의 꿈이죠. 직전 경주 1600m는 택도 없었다. 1600m니까 택도 없었죠. 이번 경주 1200m, 이 거위의 꿈이라는 마필이 1200 내지는 1300 정도까지는 괜찮은 발걸음인데, 1400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는 발걸음이다. 자, 이번 경주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최적 전개 가능한 상황에서 지금 적정거리 출전했다. 3번 거위의 꿈을 좀 인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3번 거위의 꿈을 필두로는 이 9번 꼭대기가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줄 것 같은데, 이 꼭대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믿어 못 믿어잖아요. 발걸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다 그래도 약편성에 좀 어느 정도의 탄력은 좀 보여줍니다만은 결정력 부족의 단점을 좀 가지고 있고, 말 자체도 이게 우라가 좀 심하기 때문에 이 9번 꼭대기 강하게 믿기는 좀 힘든 마필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유일하게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이 한 마리 있습니다. 2번 백악한. 제가 이거 직전 경주 맞춰드렸던 경주인데, 제가 이거 승부처에서 잡았죠. 근데 배당이 정말 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4배. 아니, 이 28조 항선 쪽에서 마방에 김명신 기수가 타고 있는 말을 인기 1위에 붙여갖고 때렸는데 10배다. 야, 이거는 좀 영어 같아요. 저는 정말 한 17배에서 17배, 18배 정도 사이를 보고서 메인 승부를 한 방 때린 건데, 너무 배당이 그때 적게 나와가지고 상당히 좀 아이러니했던 그러한 기억이 아직 납니다. 백악관 직전 경주는 편성을 정말 잘 만났고 조기 상태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제 승급전을 치르고 있고, 이번 경주 편성이 물론 약해가지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주력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강하게 믿기는 좀 힘든 마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번 백악관이고, 외곽에 있는 12번 동광제일, 제가 분석글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쪽 게이트보다는 외곽 게이트가 훨씬 더 유리한 마필이다. 직전 경주도 외곽 게이트라서 흐름 자체가 느린 경주에, 빠르지 않은 경주에 충분히 오영일 기수가 밀고 나갔으면은 선입전개가 가능했거든요. 만약에 선입전개를 했으면 그때 당시에 이 정도 한 3마신의 착차에서 이게 결정이 됐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초반부터 강한 의지를 갖고 탔으면 분명히 될 수 있었던 경주였어요. 하지만 의지 자체가 없었다. 오영일 기수 그냥 나오자마자 잡아가지고 제일 뒤에 붙었다가 그냥 바람만 쐬고 왔던 그런 경주인데, 이번 경주 직전에 아마 자기가 그러한 감을 잡았다 그러면 이번 경주 승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직전보다는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도 나오자마자 잡고 뒤로 가서 바람만 쐬다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오영일 기수가 진짜 승부를 한번 해본다 생각을 하고 초반부터 강한 말몰이를 시작을 해서 선입전개를 구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12번 동광제일은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먹힐만한 발걸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번 동광제일, 제가 한번 좀 배당 마필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마필이고, 자, 3번 거위의 꿈을 축으로 3번이나 9번, 12번 이 정도 3마리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제가 이 5경주와 7경주를 어떤 거를 메인으로 선정을 해야 되고 준메인으로 바꿔야 되냐고 상당히 좀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이 7경주는 제가 보는 말이 바람을 조금 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5경주가 배당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서 5경주를 메인 승부를 했는데, 자, 7경주 준메인 승부, 글쎄요, 바람이 좀 타더라도 배당은 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주 일요일날은 정말 여러분들께 모처럼 배당을 좀 선물을 해드렸네요. 일요일날 준메인 승부처에서 78.8배. 물론 제가 주력으로 맞힌 것도 아니고 4방 불러가지고 한방 거기에서 78.8배 맞힌 거지만, 그래도
그 70배가 넘는 배당 좀 오랜만에 제가 잡아본 것 같아서 솔직히 상당히 좀 기뻤었거든요 그날. 좀 그랬는데 이번 주도 제가 메인하고 준메인은 좀 심사숙고해서 말들을 보고 있는 복병마필이 정말 찬스도 잘 만났기 때문에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주도 아마 그 정도 70배까지의 배당은 아니겠지만은 충분히 뭐 그 반절선에서의 배당에서 충분히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7경주는 그 정도 배당은 아니에요. 한 10배에서 한 20배 정도 사이의 배당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마필은 당연히 1번 데스타죠. 발걸음을 인정을 해줘야 되고, 조창욱 기수가 타다가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이제는 부담 중량 좀 올랐지만 안쪽 원게이트의 이호식 기수, 지금까지 조창욱 기수, 최은경 기수가 탔던 거하고는 좀 틀리죠. 마필의 상태도 좀 틀려졌고 게이트도 좋아졌고, 이호식 기수가 뭐 이런 말 하기는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창욱이보다는 효식이가 좀 더 잘 타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뭐 조창욱 기수도 자기도 좀 후배 기수가 잘 났다고 자존심 상할 게 아니고 인정할 거는 인정하는 그러한 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이호식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1번 데스타. 그런데 1번 데스타도 지금까지 뭐 이번 경주 조건이 이게 안말 경주거든요. 안말 경주를 좀 많이 뛰었던 마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경주에 1번 데스타를 맞짱을 뜨거나 이길 수 있는 마필이 분명히 출전을 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노리던 마필이 정말 최적전개를 맞는 상황, 이런 편성에서는, 이런 흐름에서는 이 말이 분명히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당 마필을 놓고 때리려고 지금 이번 7경주를 준비한 승부처로 잡았는데, 아까 5경주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좋습니까? 배당 마필 놓고 때리는데 안 빠질 말이 한 마리 있어요. 1번 데스타. 거기로 주력 한 박 딱 때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대로 뭐 배당만 한 두 마리 정도 받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찬스가 제대로 생겼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7경주 준메인 승부처 1번 데스타가 있기 때문에 더 때리기가 편안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 데스타를 축으로 가는 경주는 아니지만 복병마필을 놓고 데스타를 충분히 때릴 수가 있다 라는 점에서 메리트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자, 7경주 준메인 승부처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혼합 4등급 1200m인데 뭐 이번 경주는 그게 제가 미리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2번 엘버트 비카 한 마리만 국내산 마필에 출전을 하고 있네요. 엘버트 비카 오영일 기수가 정말 좀 애착이 많이 가는 말일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주행검사 때부터 오영일 기수가 주행검사 하는 모습을 보고 눈여겨봤는데 저도 오영일 기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영일 기수가 승부를 걸려갖고 제대로 탔을 때, 주교 때 칼 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제대로 잡아서 한 두세 번 정도 제가 승부 경주 잡아서 때렸던 경주 엘버트 비카. 이번에는 좀 이 승급전, 그리고 뭐 32조 마방의 오영일 기수, 뭐 궁합이 딱 좋지요. 승급전이라서 좀 강한 조교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엘버트 비카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평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 경주는 눈에 띄는 두 마리가 딱 보입니다. 7번 골드퀸,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2번 매치파워. 두 마필이 또 공교롭게 선행선입 전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긴 거리도 아니고 1200m 미국산 마필, 직전보다 부담 중량이 두 마리가 다 올랐지만 이런 정도의 편성에서는 뭐 보렐리 기수, 파울로 기수가 충분히 자기 역할을 좀 해줘야 되죠. 다른 마필들의 발걸음이 너무 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선행 선입 전개를 할 수 있는 2번과 7번 매치 파워와 골든 퀸 두 마리를 먼저 볼 수가 있는 편성이고, 제가 직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이 11번 새벽바다 거세를 하고 나서부터 조금 이제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경주는 제가 배당 마필로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사착으로 오긴 왔는데 착차가 좀 있었던 뭐 그런 편성이면 차라리 제가 아깝지라도 않겠어요. 1마신도 차이가 안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목차 2분의 1마신 머리차 1마신 안에서 1, 2, 3, 4착이 가려지는 그런 경주였는데, 제가 직전에 추천드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조교 상태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마필의 컨디션이 확 올라왔더라 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번 경주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전의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고 더 좋은 탄력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직전 정도의 발걸음이라고 하면 가능하다. 11번 새벽바다를 이번 경주 꼭 다시 한번 직전같이 그런 배당은 안 나오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배당은 물고 있는 마필. 자 2번, 7번, 11번 세 마리의 3파전으로 볼 수가 있는 8경주였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12마리 풀게이트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유리한 전개를 좀 보여줄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들은 스타트도 안 되죠. 오히려 외곽에 있는 10번 리미트리 스윙, 그 다음에 11번 무적슈나, 12번 승리의 축제가 여기 이 세 마리가 가장 좀 괜찮은 스타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이 세 마리가 자연스럽게 선행 내지는 선입 전개를 할 수 있는 구도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무적슈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오경원 기수가 기승을 좀 잘 해주었습니다. 입상을 차지하는 모습인데 그때 당시 정말 아깝게 한 걸음이 딱 부족했죠. 목차로 입상을 차지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뭐 외곽 게이트로 지만 전기가 꼬이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경주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충분히 선입전개 가능한 11번 무적시나 좋아 보이고 12번 승리의 축제도 공교롭게 직전에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했네요.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이번에 김명건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자 직전보다는 더 나올 발걸음이 있는 마필이다. 12번 승리의 축제도 이번 경주 관심을 갖는 마필이고 자 10번 리미트리 스윈도 뭐 승급전을 혼자 치르고 있지만은 상태는 좋지요. 그리고 서성원 기수 기승을 하고 있고 승급전이라서 감량 이점까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직전에 원더걸하고 경합을 하면서 3월에 3마신 이겼던 마필이에요. 뭐 기본적인 발걸음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마 현장에서도 10번, 11번, 12번 이 외곽 3마리가 많은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는 경주인 것 같은데 자 이 3마리를 필두로 이번 경주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복병 마필이 한 마리 있습니다. 자 5번 퍼프로션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는데 이 직전 경주 이 무적 신화와 같은 경주를 뛰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정도영 기수 제가 직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마필이 다음에 나오면 다른 기수가 어떤 기수가 기승하냐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좀 체크를 해놨던 마필인데 공교롭게 다시 정도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약간 좀 저도 좀 헷갈리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자 분명히 1400에서 발걸음은 되는 복병 마필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마필의 컨디션이 괜찮아 보인다고 하면은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마필로 써먹으셔도 될 것 같아요. 5번 퍼프로션은 배당을 가지고 있는 복병 마필인데 발걸음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번, 11번, 12번이 좋아 보이는 가운데 자 5번 퍼프로션의 복병 가능성까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구경주였습니다. 벌써 마지막 경주네요. 10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가 되겠는데 이번 경주는 1등급과 2등급 레이팅 중복 구간의 경주죠. 자, 뭐 1등급 마필들은 1등급 마필대로 핸디캡을 올려서 조정을 좀 하고 2등급 마필은 2등급 마필대로 그 같은 중복 구간에 70점에서 85점 사이에 있는 마필들의 레이팅을 좀 조정을 해서 같은 편성에 짜놓은 경주인데 1등급 말들도 있고 2등급 말들도 있습니다. 핸디캡의 차이가 따라서 있는데 이번 경주 현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마필이 토암산이죠.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토암산 뭐 선행 가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 뭐 직전에 승급전에서도 바로 우승을 차지한 그런 좀 괴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1400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토암산이라는 마필을 축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물론 좀 다른 마필들도 좀 괜찮은 마필이 있습니다만은 원사이드하게 단독 선행 가는 상황도 되지만 극단적이죠. 만약에 선행을 못 나서건 득발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타 마필에 방해가 있어서 공교롭게 선행을 못 나서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면 극과 극의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축보다는 주력으로 때리는 게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 마필이 8번 토암산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상태가 나쁘거나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상태도 좋아요. 그리고 최승훈 기수도 잘 기승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좀 극단적인 전개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이렇게 좀
두려운 구석이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마필이고, 자, 직전 경주 같이 뛰었던 말들이 지금 있죠. 토암산하고 같이 뛰면서 입상과 3착을 2착 3착을 들어왔던 이 테리어 테일과 우승 라인. 자, 그 중에서도 이제 테리어 테일은 직전 경주 한 번 더 뛰었습니다. 2등급 1800m 경주를 뛰면서 부활의 반석을 코차로 이겼어요. 코차로 이기면서 이제는 1등급 대열에 접어선 마필이 9번 테리어 테일이고, 이번 우승 라인은 같이요. 이 토암산하고 같이 마지막 경주를 뛰고 지금 두 번째 경주를 뛰고 있어서 아직은 2등급이라서 마이너스 3kg의 부담 중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오히려 이 안쪽 우승 라인이 최적 전개가 가능한 상황에 직전보다 부담 중량이 이렇게 감소가 됐다 그러면 찬스는 이번에 이 우승 라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김영근 기수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정신 똑바로 차릴 일도 없겠네요. 안쪽 원게이트 출발에 가만히만 있으면 최적 전개가 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마필은 자기네들끼리 포지션 합답 싸우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1번 우승 라인은 자기 갈 길만 지키고 가면 라스트에 끝걸음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우승 라인의 가능성을 저는 이번 경주 좀 크게 열어놓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암산 못 빼죠. 인정해줘야 되고, 9번 테리어 테일 이제는 1등급 마필입니다. 그만큼 발걸음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마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직전에 오경환 기수가 기수 변경으로 어부질이 기승을 했는데 우승까지 먹어버렸어요. 돈도 벌고 이거 도랑치고 가지 잡고 다 했죠. 기승료도 벌고 상금도 벌고. 자, 다시 한번 이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3등급 경주였는데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는 2등급으로 올라왔지만 직전 경주 뛰는 모습을 봤을 때 발걸음이 예사롭지는 않더라. 오경환 기수 기승하는 걸로 봤을 때는 윤승할 때 상태가 상당히 좋았는지 자신감을 가지고 기승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내가 잘 타면 우승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번 경주 역시 좀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11번 슈퍼처린, 승급전이지만 가능한 발걸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11번 슈퍼처린까지는 좀 봐줘야 될 것 같다. 자, 저는 우승 라인을 여러분들께 충만한 추천을 드릴게요. 우승 라인을 축으로 8번, 9번, 11번, 좀 많게는 5번, 7번까지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구멍수 많으면 안 되니까 현장에서 좀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월 28일 금요일에 펼쳐지고 있는 부산 교차 경주를 다 살펴봤습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고요. 좋지 않으는 부산행 방송 일요일에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